보석감정사 기출문제 42회 1번부터 29번까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기질 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 뒤에 꼭 잘 읽어봐야 돼요. 않는 것,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기질 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기질 보석. 자, 유기질 보석 있고 무기질 보석이 있죠. 자, 그 유기질 보석은 생명이 있는 것에서 온 것, 무기질 보석은 생명이 없는 것에서 온 것. 해서 대개 이제 광물에서 온 보석을 무기질 보석 이렇게 나누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1번 58. 자, 58. 이게 답이죠? 이건 무기질 보석이에요. 다음에 나 Z. Z는 나무가 화석화된 것이라고 하죠. 다 호박. 호박은 소나무 송진이 수지가 굳어서 됐다고 하죠. 라 상아. 상아는 코끼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대개는 이 상아뿐만 아니라 아이보리라고 해서 보석명으로는 아이보리라고 하고, 코끼리의 상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엄니라든가 뿔, 그런 것에서 나온 것도 전부 아이보리라고 합니다. 자, 58 요거 잘 기억하세요. 특히 58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무기질 보석은 광물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58은 비정질해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58 트리플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죠. 자, 트리플릿 일단 뭐예요? 위에 보석 붙이고 밑에 58이 있고 밑에 또 오닉스라든가 아니면 좀 제스퍼 같은 불투명한 보석을 붙여 놓는 거죠. 위에는 대개 이제 수정, 투명한 라크리스탈 수정 또는 백수정 같은 말이죠. 요걸 붙입니다.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볼까요? 천연 보석과 비중이 동일하지 않다. 그렇죠? 58의 비중하고 이건 58 트리플릿이니까 다른 보석을 붙였잖아요. 당연히 비중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최상질 58이다? 아니죠. 예, 위에는 다른 보석이 있어요. 제일 위에 부분이 58이려면요, 58 있고 밑에 이렇게 다른 제스퍼라든가 투명한 오닉스 같은 걸 붙여놓은 거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더블릿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틸렌 아이오다이드 용액 속에서 윤곽이 가장 잘 관찰되는 보석. 자, 메틸렌 아이오다이드 용액, 이거 뭐예요? 이거는 침적할 때 쓰는 그런 물질이죠. 용액이죠. 굴절률이 한 1.74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 윤곽이 가장 잘 관찰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메틸렌 아이오다이드 용액의 굴절률과 차이가 많이 나는 보석일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잘 보인다라고 보면 돼요. 자, 루비 1.76이에요. 거의 근사치니까 거의 안 보인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 물에다가 투명한 얼음 넣으면 어떻게 잘 안 보이죠? 얼음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 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얼음이 성분이 비슷하니까 굴절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피넬. 스피넬은 1.72죠? 요것도 비슷해요. 자, 이 크리소베릴, 이또 1.717 정도 나와요. 그렇죠? 백수정은 뭐예요? 1.54가 나와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제일 멀죠? 그러니까 눈에 가장 잘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번. 열 처리된 천연 강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내포물. 열 처리된 천연 강옥. 예. 요거 커런덤이죠? 커런덤이죠? 여기에서, 이 열 처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열 처리. 이거를 보면 일단은 열 처리했기 때문에 점적으로 끊긴 침상대포물. 이건 뭐냐면요, 침상대포물인데 열을 가하다 보니까 좀 녹아가지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결정체 주변에
연꽃잎 형태의 프랙처. 이건 뭐냐면 크리스탈이 이렇게 있었어요. 크리스탈이 있었는데 열을 가해주니까 얘가 안에서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탁 금이 간 패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선스팽글 대포물, 이것도 팡 터진 거예요. 그리고 몸머리 상대포물, 이건 뭐예요? 수열식 열수법으로 만든 거, 합성, 에서 보여지는 대포물이에요. 그 답은 4번. 5번, 백금족 금속 중에 융점과 비중이 가장 낮은 거, 이건 그냥 외우세요. 요거 팔라디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문제인데 아마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틀리고 98점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6번 안달로사이트의 화학 성분으로 옳은 거예요. 안달로사이트. 자, 요건 그냥 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Al2SiO5 요거예요. 자, 요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또 자주 이런 건 자주 안 나올 거예요. 요것은 이제 간에 쪽에 거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쿤자이트 쪽에 내포물이에요. 근데 요건 좀 내포물이 아니고 화학성분인데 이건 6이고 Al2O4 요것도 Al2O3죠. 요건 뭐예요? 커란덤의 화학성분이 되죠. 자, 7번 화염 용융법으로 플레임 피전이에요. 합성 루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 물질과 발색 원소의 연결로 옳은 거. 자, 합성 루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화학성분과 발색 원소의 연결이 옳은 거. 자, 산화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 바나디움 분말. 합성 루비는 성분이 뭐예요? Al2O3예요. 그리고 발색 원소는 뭐예요? 크롬이에요. 자, 그럼 이게 들어간 것만 찾으면 되겠죠. 일단 산화 알루미늄 분말, 산화 바나듐이 아니죠. 세립으로 분말화시킨 루비와 산화 망간. 세립, 이건 무슨 말이냐면 루비를 가루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화 망간 이건 아니겠죠. 크롬과 바나듐이 아니죠.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 크롬 분말, 요거 크롬이 들어간 거죠. 요게 합성 루비의 성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월별 탄생석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자, 탄생석 가끔 잘 나와요. 잘 기억해 주세요. 1. 가넷. 2. 자수정. 3. 아쿠아마린. 4. 다이아몬드. 5. 에메랄드. 6. 펄. 그 다음에 7. 뭐예요? 루비. 8. 페리도트. 9. 뭐예요? 사파이어. 15. 오팔. 11. 토파즈. 12. 터키석 또는 텐저라이트.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이아몬드는 4월이에요. 6월은 펄 진주예요. 7루, 요거 7월달 루비 맞죠? 10 뭐예요? 58. 그렇죠? 페리도트 요건 몇 월달이에요? 8월달이에요. 10일 뭐예요? 토파즈예요. 58은 몇 월이에요? 10월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서 이 탄생석은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9. 18K의 합성 성분의 연한 녹황색이에요. 녹색이에요. 금운동의 합금 비율. 자, 18K니까 일단 금은 75%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합금할 때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은과 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의 함량이 많아지면 빨간색, 적색의 금이 나오고요. 은의 성분이 많아지면 녹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의 성분이 많은 게 뭐가 되죠? 자, 요거 금 75, 은 21, 동 4%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0번 퇴적암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나 지표수의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보석 광물. 자, 지하수나 지표수는 뭐예요? 땅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지하수는 재에서 나온 물이에요. 자, 요게 물하고 제일 관련된 그런 광물, 이게 오팔입니다. 오팔. 자, 11번 세 개의 결정축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며 가로축과 세로축의 길이는 같으나 상하축의 길이가 다른 결정계. 자, X, Y, ABC 축이죠. ABC 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되어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요. 이러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이쪽 밑으로 길이가 달라요. 길어요. 자, 요거 7전개.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요 축의 길이가 전부 똑같아서 정육면체 형태다. 이게 등축전개죠. 등축전개를 밑으로 좀 잡아당기는 게 정방전개. 정방전개를 옆으로 쭉 잡아당기는 게 사방전개. 사방전개에서 요 모서리를 밑으로 쭉 잡아당긴 것이 단사전개. 그 단사전개에서 요 꼭지점만 쭉 잡아당긴 것이 삼사전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축,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 세로축이 같았어요. 그럼 여기 정사각형이고 밑에가 쭉 내려왔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요거 정방전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등육전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2번 진주 목걸이를 길이에 따라 분류할 때 오페라의 길이. 오페라. 자, 순서 외워요. 초코, 프린세스, 마티니, 오페라, 그 다음에 로프. 이런 길이 순서죠. 초코, 프린세스, 마티니, 오페라, 로프 해가지고 35에서 40cm 요거 초코 길이에요. 초코. 그 다음에 50에서 60cm 마티니. 이거 인치로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9에서 80 요게 오페라예요. 자, 그 다음에 115cm 이상은 로프. 이렇게 돼요. 자, 프린세스는 43에서 48cm 정도 길이에요. 요거 진주 목걸이 길이,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13번 귀금속의 감정 방법 중 시금석법.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일단 시금석이고, 그 다음에 큐펠법이라고 또 있어요. 큐펠법. 요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금석법은 방법이 간단하고, 시간이 빨리 결과가 나와요. 큐펠법은 제품 자체를 완전히 녹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치도 오래 걸려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았죠? 맞는 것. 검사 분석치가 매우 정확하다. 자, 요건 큐펠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 시험법으로서 제품의 거의 전체가 손상된다. 자, 요것도 큐펠법입니다. 큐펠법은 제품 자체를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녹이기 전에 제품의 중량과 녹이고 난 후에 남은 금과 금의 중량을 계산해서 함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기자재 및 설비가 다른 검사법에 비해 간단하다. 그렇죠. 요게 답이죠. 간단해요. 시금석, 시금봉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왕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큐펠법은 굉장히 좀 장비가 많아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제품 전체의 품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요거는 큐펠법이에요.
시금석법은 반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한 부분 정도만을 살짝 긁어줍니다. 그래서 제품 선생이 거의 없고, 대신에 이런 땜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품의 함량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4번 타색 보석의 종류가 아닌 거, 일단 터코이즈, 사파이어, 에메랄드, 알렉산드라이트, 이거 아닌 거라고 했죠. 타색 보석이 뭐예요? 자색 보석, 타색 보석이 있죠. 자색 보석은 그 보석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 자체가 색을 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타색 보석은 이 전이 원소죠. 그 보석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이 아니라 색을 내는 다른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색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색 보석은 색이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그런데 타색 보석은 색이 다양하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보석이 잘 모르더라도 색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사파이어 파란색이죠. 근데 얘의 그 종은 뭐예요? 커란덤이에요. 커란덤. 그 다음에 에메랄드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얘의 종은 베릴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베릴 안에 아쿠아마린, 뭐 다양하게 있죠. 알렉산드라이트, 이거는 크리소베릴이라고 하는 종의 변종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소베릴, 연녹색의 크리소베릴, 그런 보석도 나와요. 터코이즈, 터키석 터코이즈, 요거 단지 하나죠. 녹색과 또는 파란색이 섞인 녹색, 이런 색으로만 나오죠. 답은 가. 자, 그 다음에 15번 빛의 선택적 흡수에 의해서 특수효과가 해당하는 거. 특수효과는 이 빛의 선택적인 흡수와 결정 구조와 그리고 선택적인 흡수, 이건 이제 그 선택적인 흡수, 결정 구조, 또 뭐가 있었죠? 반사. 저도 갑자기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자, 선택적인 흡수, 반사는 어떤 게 있어요? 샤토얀시, 아스터리즘 있죠? 그 다음에 아벤첼센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결정 구조는 뭐가 있어요? 유색 효과, 오리엔트, 그 다음에 이리데센스, 그 다음에 또 레브라도 라이센스, 그 다음에 아돌라레센스, 요거들이 그 결정 구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글씨가 영 잘 못 쓰죠. 아돌라레센스. 그 다음에 변색 효과, 이게 빛의 선택적인 흡수예요. 형광등하고 백열등하고 빛에 따라서 선택적인 흡수를 다르게 합니다. 16번 오팔을 모조한 인조 유리의 명칭. 오팔 모조한 거 슬러컴스톤이에요. 슬러컴스톤. 골드스톤은 선스톤을 모조했어요. 빅토리아 스톤은 이 제이다이트를 모조했어요. 자, 이모리 스톤, 예,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예, 자, 이거 몬스톤을 모조한 거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17번 보석과 대표적인 산지의 연결로 틀린 거. 보석과 대표적인 산지. 자, 루비 하면 미얀마죠. 그렇죠. 사파이어 하면 또 스리랑카, 미얀마도 돼요. 에메랄드, 콜롬비아. 다이아몬드는 어디예요? 태국 아니죠? 어디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많죠. 그리고 캐나다, 뭐 러시아, 뭐 몇몇 국가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철에 의해서 발색되는
보석에 해당하는 거, 자, 한번 볼까요? 말라카이트, 이거 구리, 공작석 구리예요. 그리고 터코이즈도 구리죠. 구리 광선 배감 이런 거 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뭐예요? 크롬, 그렇죠? 예. 페리도트, 이거 철이에요. 녹색 베릴, 바나듐에 의해서 나오기도 해요. 자, 페리도트 답이네요. 자, 19번. 다음 중 다이아몬드의 색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표시. 자, 다이아몬드의 컬러는 어떻게 돼요? D부터 쭉 G 컬러까지 있죠? 그럼 여기서 D 제일 높죠? P가 제일 낮은 컬러죠. P. 이건 그냥 맞으라고 준 문제예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에서 테이블의 반사정이 퀼릿에서 테이블 코너까지 거리에 3분의 1에 2분의 1 사이인 3분의 1가 아니라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이렇게 돼야 돼요. 목적법에 따른 다이아몬드의 퍼빌리언 깊이는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자, 43% 요거 3분의 1 갔을 때예요. 자, 44% 요거 맞아요. 그럼 45%는 얼만큼? 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46%는 4분의 3 갔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테이블 재는 방법, 그 다음에 크라운 각도, 퍼빌리언 깊이, 요거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21번.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 원석 표면이 연마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원석 표면이 연마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했어요. 요거 뭐예요? 내추럴이죠. 요것도 맞으라고 있는 문제죠. 노트, 이건 뭐예요? 다이아몬드 표면에 다이아몬드 결정이 이렇게 표면에 붙은 거죠. 내부에 있으면 크리스탈, 표면에 붙으면 노트. 어브레이저는 이런 선들이 막 긁힌 거, 패더는 금이 간 거, 패더라고 하죠. 자, 22번. 다음 중 다이아몬드의 굴절률 및 비중으로 오른 거, 철이 되네. 예, 굴절률, 다이아몬드 굴절률 2.417죠. 비중은 3.5예요. 답은 나. 예,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23번. 다이아몬드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다이아몬드의 타입은 1, 2 두 가지가 있고요. 타입 1A, 타입 1B, 타입 2A, 타입 2B 이게 네 가지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질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1과 2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질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타입 1A, 타입 1B로 나눠져요. 타입 1A 질소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청색을 띠고 있다? 아니죠. 질소 함유하고 있으면 무슨 색이에요? 네, 노란색, 황색이 보여지는 거죠. 타입 1A는 이제 질소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타입 1A다 라고 보면 돼요. 타입 1B 질소의 함유량이 조금씩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루고. 자, 질소 함유, 불순물 함유하고 있으며 천연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타입이다? 아니죠. 천연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타입은 1A입니다. 타입 2A, 타입 2A는 자, 질소 불순물이 매우 적어요. 없다, 질소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질소가 검출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있는 거. 근데 사실 여기서도 질소 불순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질소라고 그냥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열 전도성이 뛰어나며 대부분이 무색이다. 자, 요거 답이 다가 맞습니다.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예요. 타입 2B는 질소 불순물이 거의 없으며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황색 계열의 타입이다. 아니죠. 타입 2B는 질소 없고 붕소가 들어가 있어요. 붕소. 그래서 붕소가 들어가면 무슨 색이라고요?
청색을 띄어요. 자, 24번. 다이아몬드의 색을 영구히 변화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처리 방법. 다이아몬드 색을 영구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사선 처리. 방사선 처리도 사실은 잘못하면 색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코팅 처리. 얘는 코팅이 벗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겠죠? 충전 처리. 이건 뭐예요? 패더 같은 곳에 다른 물질을 메꾸는 거죠. 그런데 열을 받으면 빠져나오죠. 기름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여기서 가장 적당한 답은 방사선 처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에 대칭 요소 중 크라운과 퍼빌리언 패시의 꼭지점의 불일치라고 했어요. 꼭지점. 그런데 크라운과 퍼빌리언 패시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크라운이 이렇게 있고 퍼빌리언이 이렇게 있고 여기와 여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걸 뭐예요? 라이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FAG. 이거는 FAG가 아니고 FAC예요. 이거 잘못 적은 거예요. 오타가 좀 많아서 쏘리입니다. FAC 이거는 패시 모양이 틀어진 거죠. 이거는 웨이브 거들 모양이 이렇게 춤추면 웨이브 거들이고 엑스트라 패시 가외면 이렇게 되죠. 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상수. 자, 중량 추정 공식 뭐지요? 평균 직경의 제곱 곱하기 깊이 곱하기 0.0061.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요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실습 시험 볼 때도 필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량 추정할 때 사용하는 상수는 0.0061.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이아몬드의 외형을 스크린에 투시시켜 다이아몬드 연마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기구. 자, 요거는요, 그냥 딱 외워두세요. 프로포션 스코프, 스코프예요. 프로포션 스코프인데, 지금 이거 안 써요. 네. 다 기계 컴퓨터로 하는데, 자외선 형광등은 형광 보기 위해서, 분광기, 분광성 보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라이트는 칼라를 보기 위해서 쓰는 기구죠. 28번. 다음 중 다이아몬드의 클래리티 등급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다음 중 다이아몬드 클래리티 등급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먼 거예요. 먼 거. 요거 5가지 있었죠? 외워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크기, 숫자예요. 위치,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선명도, 또는 색. 5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요거, 모양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29번. 검사하는 다이아몬드가 기준석. 메스터스톤의 좌측에서는 같은 색의 깊이로 보이고, 우측에서는 옅게 보인다. 이때 다이아몬드 색등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자, 다이아몬드의 기준석, 메스터스톤은 항상 어디에 위치하죠? 가장 칼라 등급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D칼라, E칼라, F칼라, G칼라 이렇게 되면 메스터스톤은 가장 높은 이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요. 그래서 D칼라의 메스터스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GI 방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GI에서 인정을 해주는 메스터스톤이에요. 또 다른 영역에서 C부즈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D 메스터스톤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GI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 기준석 좌측에서는 같은 색이 깊이로 보이고 우측에서는 연하게 보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스터아이 효과예요. 마스터아이 효과. 자, 칼라 기본적으로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스터스톤과 비교해서
나의 다이아몬드가 더 밝다, 깨끗하다 그러면 더 높은 컬러예요. 자, 마스터스톤과 비교해서 내 다이아몬드가 조금 못하다, 어둡다, 약간 어둡다 하면 F 컬러일 수도 있고, 이게 F 마스터스톤이고 E 마스터스톤이고 G 마스터스톤 이렇게 있어요. F 컬러일 수도 있고 그 아래 컬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요거 잘 기억해요. 마스터스톤과 비교해서 더 밝은 색이냐 더 어두우냐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 효과는 어떤 게 있냐면요, 주로 요런 가운데 영역이 있다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요렇게 이거 이제 F 마스터스톤이라고 쳐요.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다이아몬드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마스터스톤보다 내가 더 밝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요게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왼쪽으로 또 가서 딱 봤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봤더니 똑같아 보였어요. 이런 경우에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오른쪽에서 보면 밝아 보였으면 왼쪽에 가서도 밝아 보여요. 그런데 마스터 효과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같아 보이는 건 딱 제외를 하세요. 제외하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딱 뭘 보냐, F 마스터 전부 다 내가 더 밝았어? 그럼 이 다이아몬드 무슨 컬러가 돼요? 예, 이 컬러가 되는 거예요. 더 밝으니까 더 높은 컬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F 마스터스톤과 내 다이아몬드 딱 비교해 보니까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 가서 옮겨서 딱 보니까 내 다이아몬드가 약간 어두워, 마스터스톤보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요? 예, 밑에 F 컬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건 무시하라고 했어요. F 컬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딱 비교해 봤을 때 마스터스톤보다 내 것이 더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왼쪽 가서 봤더니 내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어두워 보여.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딱 F 컬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다이아몬드는 요 정도의 딱 존재해요. 그 끄트머리에 이런 다이아몬드는 여기쯤에서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오른쪽에서는 밝고 왼쪽에서 어둡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딱 F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다라는 거는 무시를 하고, 여기도 보니까 같은 색의 깊으로 보인다, 이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측에서 옅게 보였다, 그 얘기는 더 밝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럼 마스터스톤보다 어때요? 더 좋은 컬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기준석보다 밝다. 저 예제가 좀 그래요. 기준석보다 좀 높은 컬러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9번까지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